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9월 10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9월 9일 하루 종일 보면은 지금 그 6개월 남았죠. 대선이 6개월 남았으니까 언론사들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적합한가 하고 굉장히 많이 여론조사를 발표하죠. 오전 같은 경우 보면은 그건 올렸고요. MBR하고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하고 발행 그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홍준표의 약진과 역전이 눈에 띄고 저녁에는 MBN 뉴스하고 SBS 뉴스에서 대선 6개월 남겨놓고 D180일입니다. 남겨놓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역시 똑같은 추세가 나타납니다. 홍준표가 보수 홍준표가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쪽에 대선 주자를 놓고 보면은 홍준표가 건 10%, 12%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앞서가고 특징적인 게 보면은 TK는 물론 PK까지 홍준표가 윤석열을 제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보수층들의 서윙도 홍준표로 지금 안착되고 있다 이런 결과인데요. 고거TV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누가 우리 국힘의 대선 주자가 되든 확실하게 믿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의 행보가 잘못됐다. 이준석을 짓누르면서 당을 장악하고 권력투쟁 헤게몬으로 들어간 것이 윤석열의 패착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 어느 정도 부상은 저는 예상을 했지만은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 따라잡을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유승민의 분루가 좀 염려된다 하는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한 두 영상에서 고고TV에 자율구동이 좀 내주시고 후원 좀 부탁드린다 하는데 10,00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나 내일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고고TV는 팩트를 방송하면서 어떻게든 문재인을 치고 또 쉽게 말해서 자유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에 동조하지 않으며 개혁 보수고 중도와 진보 일부까지 우리가 아울러야지 정권을 잡아올 수 있다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자도 많지 않고 욕만 얻어먹고 고고TV 돈으로 등심 사먹고 오겹살 사먹고 그렇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의 후원자가 돼주시고 자율구독료를 매달 담은 몇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선 내년 3월 9일까지 무조건 방송을 합니다. 고고TV 생돈을 드리고 고고TV 심신이 피폐되더라도 하고, 우리가 정권을 행정 권력만 가져와서는 안 되죠. 대통령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2년 후 2년 6개월 후 입법 권력까지 완벽하게 압승을 할 때까지는 고고TV는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단 MBN부터 가보죠.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수도 없이 방송한 내용인데 똑같은 추세로 홍준표의 약진과 급상승이 눈에 띕니다. 똑같은 걸 설명해 드릴 텐데요. MBN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이가 급락을 합니다. 불과 3개월 전보다 3개월 전에 37.9%에서 9월 9일 어제까지 26.5%로 급락을 하며 홍준표는 3배가 떼버립니다. 10.3%에서 36.5%. 저 9월 9일 현재에 보면은 10% 이상이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갑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국힘 지지자 중에서 홍준표가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윤석열이나 그 시래기 우파 유튜버들이 역선택이라 그러는데 일부는 있다. 그러나 이걸 역선택으로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면 여야 통틀어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이가 27.3, 윤석열이가 23.4, 홍준표가 17.4, 유승민이가 3.2 나오는데 홍준표가 NPR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19%, 홍준표가 17%입니다. 근데 MBN에서 역시 홍준표가 윤석열을 급하게 따라잡고 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 하면은 38%, 약 40%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을 합하면은 43%가 나옵니다. 43%. 그럼 유승민을 빼보자 하더라도 윤석열, 홍준표를 합하면은 40.5%가 나옵니다. 즉 양당의 양강 체제를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이고 윤석열, 홍준표인데 윤석열, 홍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이낙연을 앞서간다. 이것은 홍준표가 외연 확장에 들어갔다 하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래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TV 종편에 나오는 우파 평론가들이 역선택이 들어온 홍준표 지지율은 결국은 홍준표를 안 찍고 이재명을 찍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연령대별로 일단은 보면은 MBN 여론조사에서도 연령대별로 보면은 윤석열이는 60세 이상만 39%를 얻어요. 특징적인 게. 그래 60세 이상 중에서도 제가 개혁보수 쪽은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윤석열 지지를. 그래서 이재명이 보면 60세 이상이 26% 얻어요. 뭐 별로 차이 안 나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60대 이상에서도. 근데 20대와 30대에서는 역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압도하고 그 다음에 40대, 50대에서도 40대에서도 홍준표가 윤석열을 압도하고 50세 이상에서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압도하고 있죠. 50대에서는 점점 더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빠질 겁니다. 그 50대 쉽게 말해서 586이 주류죠. 50대에서는 그런 애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1대1 구도로 가면은 50대들이 지금 문재인한테 급속히 이탈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재명을 찍을 것인가? 그 586 세대들이 이재명한테 대단히 호감이 있어요. 이재명이가 돈 나눠주니까. 그거 하나뿐이 뿐이 없어요. 그리고 586 세대들의 그 성추문은 우리가 봤듯이, 안희정이부터 시작해서 박원순까지. 그 징글징글하죠? 합숙하고, 그런 거. 그런데 그 애들이 이재명의 형수욕 같은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 주위 586 후배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한테 질린, 특히 경제 부동산 문제에 질린 586들이 어느 정도는 국힘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하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 국민의힘만 본 거예요. 홍준표가 대부분을 윤석열을 따라잡거나 오차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오차 밖에서 확실하게 홍준표가 지금 앞서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바로 밑인데 서울에서도 홍준표하고 윤석열이가 차이 없어요. 33.5% 대 33%. 홍준표가 저번 주에 비해서 14%나 그냥 급등을 해버려요. 서울에서 홍준표가. 경기 온천에서도 홍준표가 윤석열이보다 14%나 앞서가요. 그리고 저번 주보다 한 달 전보다 이게 MBN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MBN이 한 거 보면은 한 달이 아닐 거야. 한 2주 만에 했을걸요. MBN은. 그러면은 경기 인천에서도 18.5%나 급등을 해버려요. 중부,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앞서가요. 그 다음에 강원 제주에서도 홍준표가 앞서가고 부울경에서도 확 벗겨버려요. 홍준표가. 부울경 보면 윤석열이가 31%, 그 다음에 홍준표가 40%가 나옵니다. 저번 주보다 2주 전보다 9%가 앞서가요. TKS는 거의 비슷해요. 윤석열이가 36%, 홍준표가 29%, 저번 주보다 10%나 앞서갑니다. 설마 TK에서 역선택이 있다고는 말 못하겠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우파 평론가들, TV 조선에서는. 그죠? 부울경과 TK에서는 역선택이라고 말 못합니다. 전라도에서도 확실히 앞서가요.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3배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면은 홍준표는 완전히 상승 탄력이 붙었고 윤석열은 하락 탄력성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응? 이제 추석이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일주일 좀 더 남았나요? 추석 전에 토론 안 하죠. 그렇죠? 오늘 뭐 시그널 국민 면접 그거는 다른 영상을 찍어놨는데요. 기가 차요 그거 보면은.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윤석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BS도 거의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SBS에도. SBS에서도 보면은, 8월과 9월을 비교했더니, 8월 달에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25%, 홍준표의 지지율이 15%였어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에서. 그런데, 9월에 보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홍준표가 2배가 뛰어서 27%, 한 달 전보다 12%가 앞서가요. 12%가. 약진을 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25%에서 22.8%, 2.3% 떨어지는데 이 정도 되면은 그 홍준표의 그 역선택 같은 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TV 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 그 다음에 SBS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 안으로 홍준표가 앞서가요. 하여튼 다음 거는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승민 지지자들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유승민 지지자들이 보면은, 단합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안철수 바 같이 유승민 바도 있어요. 일부가. 그런데 지독하지가 않아요. 유승민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으쌰 해줘야 되는데, 유승민이가 이렇게 홍준표한테 밀리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유승민이가 못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전투력을 상실하는데 대선은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근데 유승민 빠들은 보면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전투력도 조금 부족하고 그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승민과 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그래요. 감정에 안 치우치려고 그러고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집착감이 있어야 되고 지독해야 돼요. 유승민 지지하시려면. 쉽게 말해서 유승민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유승민한테 내가 유승민을 꼭 편드는 게 아니고 경쟁은 붙여야 되고 싸움은 붙여야 돼요.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서 유승민 지지자들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보자 그러잖아요. 하여튼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홍준표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홍준표가 지금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나면은 뭐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이 탄력이면은 윤석열을 앞서가겠는데요.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다자간 여야 다 합해서. 그리고 9월 말쯤이면은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의 확고한 그 대선 후보 가능성이 나오죠. 지금도 그런 추세를 가고 있고. 그럼 이제 1대1 구도가 누가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겠죠. 뭐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낙연 대 홍준표, 이낙연 대 유승민. 지금 현재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린 빨리 토론을 해야 되고 빨리 경쟁을 붙여야 돼요. 이 여론조사만 갖고 하기가 저도 참 답답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